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더 이상 이낙연 후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매번 네거티브와 황당한 인신공격만을 일삼는 이낙연 후보의 공세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승패가 거의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내부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정책은 없고 매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을 높여가는 글을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개혁을 등하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대선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당의 지지세를 규합하는 등 권력을 위한 행보만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 거두어 드렸는데요. 그는 이후 지역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압승하자 자신의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또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로서는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들은 그의 한심한 작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는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당시 이낙연 후보는 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맡고 있지 않았나요? 이런 분이 국회에 한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강행하며 대선 경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지역 경선에서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더니만 또 네거티브를 시작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4일 MBC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100분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의 모습은 거의 악마적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언행은 망각하고 추미애 후보를 향해 말도 안 되는 공세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누구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해졌나요? 누구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까? 당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던 법무부 장관인 추 후보를 압박하고 사퇴를 종용한 게 누구인가요? 그의 추 후보를 향한 발언은 결국 자신을 저격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감찰도 했었고요. 또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 감찰 시기에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이게 야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요. 그 본질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 살리기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후보님은 당대표셨어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지난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 네. 언론이 오보를 했겠네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은 당정청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 예, 이제 그 논의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 멤버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당에 아실 겁니다. 저는 멤버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그 당정청 논의에 갈 수가 기다려보세요. 없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무렵에 당에서는 김종민 검찰개혁특위위원장, 김민석 의원, 정태호 의원 등도 멤버였고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추미애 장관과도 만나고 상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뒤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검찰개혁의 꾸준한 추진, 제가 그거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예, 제가 대표 마치고 난 뒤에 대표로서 발언한 그걸 빅데이터가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게 전부 검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나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저는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의 그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요즘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청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엄호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이미 추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도 파장이 컸던 내용으로 이날도 언급되며 재조명됐습니다. 추 후보는 청와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다며 사실상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추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송 검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했어야 하는데 윤 전 청장의 로비가 있었냐는 이낙연 후보의 질문에 윤 전 청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는 이어 청와대 안에서도 엄호 세력이 있었다며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추 후보의 송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폭로는 청와대까지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며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나? 그때 장관이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자 추 후보는 나는 몰랐다며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 판사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했고 지금 보니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비와 관련해 이 후보가 윤석열 전 청장의 로비였냐고 묻자 추 후보는 윤석열의 로비에다 민주당에서도 엄호하는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엔 추 후보가 그런 언론들은 야당하고 합세해 추윤 갈등의 프레임을 씌웠고 그 본질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 살리기였다. 당시 당대표였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다고 추궁하자 이 후보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추 후보가 재차 그럼 언론이 오버했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는 내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나아가 당대표를 마친 후 대표로서 발언한 빅데이터를 보면 검찰에 관한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당시 코로나19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언급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프레임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손준성이라는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모르고 앉혔다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지 그걸 어떻게 당대표 탓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또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지켰죠, 저는. 아니, 네. 그분이 그 자리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그러면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르고 앉혔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죠. 그걸 어떻게 당대표에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더더구나 그 무렵에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안 드렸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미안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장관답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당정청 간에 부단하게 소통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었고 그래서 당정청이 하나의 목소리로 검찰개혁에 임하고자 노력했었다는 것. 제가 총리 시절에도 조국 수석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고받고 지시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질문 전에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앞도 뒤도 없이 그 윤석열 사단인 손준성을
인사할 수 있었는데 왜 인사 안 했느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서 예.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다 예. 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이낙연 후보는 책임 회피와 면피, 문제의 본질을 니 탓 내 탓으로 상대를 또 네거티브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누구 탓일까요?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시절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웅 국힘당 예비후보에게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건네준 뒤 대검에 접수하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송 검사가 당시 검찰청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것을 두고 윤 전 청장 측의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누가 봐도 윤석열 사단인 거죠.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손준성, 김웅, 정정식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사슬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대선의 꿈을 위해 추미애 후보를 저격하고 나선 이낙연 후보를 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